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내 최대의 웹소설 공모전인 지상최대 웹소설 공모전이 열립니다. 일명 문피아 공모전인데요. 정확하게는 네이버 웹툰의 시리즈와 문피아가 함께 개최하는 공모전이죠. 대상의 상금은 무려 1억 원. 거기에 더해 네이버 웹툰 정식 연재를 확정해주는 특전까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웹소설을 쓰시는 작가님들이라면 혹은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탐날 수밖에 없는데요. 수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피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문피아 공모전에 처음 참여하는 혹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팁과 노하우입니다. 자, 우리 모두 공모전 수상을 위해 출발해볼까요? 1. 공모전에서는 어떤 작품이 수상하나요? 일단 심사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유료 조회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르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웹툰화가 확정인 대상과 최우 수상의 경우는 조회수가 경쟁작에 비해 많이 높지 않다면 불리한 장르나 소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판타지 장르 중에서 직업물과 재벌물 그리고 대체 역사 장르는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불리하다는 것이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피아에서 현대 판타지 장르는 범주가 상당히 넓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모든 현대 판타지 작품이 최우 수상 이상의 수상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2. 어떤 작품이 유료 조회수가 잘 나와요? 간단해요. 독자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너무 뻔한 답변이라서 실망하셨다고요? 하지만 진리인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문피아 사이트의 특성상 어떤 장르든 내용이든 재미만 있다면 결국에는 조회수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가의 네임밸류 역시 상관없습니다. 재미있는 작품을 쓴다. 이것만 명심하세요. 3. 그러면 로맨스나 추리, 순수 SF 같은 문피아의 대세 장르가 아닌 작품도 수상 가능하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회수만 높다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피아가 소위 말하는 남성향 장르 소설이 주력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장르의 작품은 조회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는 합니다. 물론 현판에 로맨스를 섞었다거나 위협의 추리 요소를 담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4. 솔직히 기성 작가가 더 유리하잖아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문피아 공모전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의 분들이 공모전이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문피아 내에서 팬을 보유한 작가는 처음부터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니까요. 게다가 작가 연재란, 일반 연재란, 자유 연재란 이렇게 연재란에 따라서 노출도도 다른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재미있는 글을 쓰시면 수상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신인 작가거나 자유 연재란에서 시작해서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인지도로 초반 조회수 몰이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글의 재미가 무너지면 결국 조회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첫 주와 마지막 주의 순위를 비교해보시면 확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요. 또, 심사 기간 안에 무조건 무료 전환을 해야 수상이 가능한가요? 무료 조회수가 높고 공모전에서 수상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심사 기간 안에 유료 전환을 하지 못해도 수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이전 공모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연재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유료 전환 계획에 있어야 하겠죠. 6. 첫날에는 몇 화나 올려야 하나요? 공모전이라고 해서 평소와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모전 초기에는 워낙 많은 작품들이 올라와 작품 노출이 잘 안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조바심을 내서 너무 많은 화를 한 번에 올리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비축분을 낭비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첫날에는 1화에서 3화 정도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비축분이 많다면 5화를 올리셔도 되고요. 실제로 공모전 기간 내내 꾸준히 글을 올리시는 분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초반에 본인이 가진 원고를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루에 한 편씩 올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비축 분량이 많은데요. 하루에 2편씩 올려서 노출도를 늘리면 유리한 거 아닌가요?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유료 전환은 6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유료화 전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편씩 올린다면 총 80화가 넘는 분량을 연재해야 합니다. 보통 50화 정도의 유료 전환하는 것을 감안하면 손해가 많겠죠? 그러니 알아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8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2에서 3편씩 올려서 일단 베스트 순위에 빠르게 올려놓는 것은 어떤가요? 비축분이 많다면 시도해 볼만합니다. 12시간이나 8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하루에 23편씩 연재를 해서
공모전 및 투데이 베스트 상위권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유의미한 전략이니까요. 다만 언제까지 연참을 할 것인지, 공모전의 어느 시기에 연참을 할 것인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공모전 초기에는 연참을 하는 작가님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공모전 중후반에 연참을 하는 것이 더 노출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연재 첫날이라 등록 기준에는 1화부터 5화까지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지만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2편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6월 6일목부터는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9. 꼭 첫날이나 첫 주부터 참여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전 기간 안에 30화 분량만 연재하면 되기는 합니다. 2주차, 3주차에 시작하셔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신 분들도 있답니다. 10. 한 화의 분량이 많으면 조회수 확보에 유리한가요? 분량과 조회수는 유의미한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한 화의 분량은 5영자, 7영자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그 이상의 분량을 한 화에 담을 수도 있지만 조회수를 올리겠다고 억지로 한 화에 많은 분량을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피아 공모전에 대한 기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 모두 재미있는 글을 꾸준히 올리셔서 1억 원의 상금과 네이버 웹툰 정식 연재를 확정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문피아 공모전을 더 자세하게 탐구해볼 기회가 오면 좋겠네요.